개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개인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믿는 사람인데 마냥 좋을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항상 한계 체감이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어서 계속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좋을 거냐 이런 시스템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근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먹힌 이유가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99%가 달러 베이스고 경쟁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위안화나 루블화나 이러니까 지금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이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지금 걔네들이 뭐 지금 제일 약한 게 금융시장이고 그리고 걔네들 다 차명이야. 실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처럼 그냥 증명되면서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 통제 없이 나가는 것들은 차명이기 때문에 나갈 것 같아도 막을 수가 없어. 캐피탈 플라이에서 막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먼저 나간다면 알게 되는데, 그리고 또 차명이기 때문에 자기네 투명하지 않거든. 근데 뭐 자기네 정보가 막 나가게 되면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걸 못 만들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21년에 중국이 2021년에 거기서 다 폐지해버렸잖아요. 네. 다 폐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중국이 제일 셌어요. 처음에 가상자산 시작할 때. 제일 막 엄청나게 걔네들이 막 채굴 하랬잖아. 근데 그게 결국 시진핑 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게 돼갖고 다 막아버린 거거든. 그냥 ICO만 발행 금지한 게 아니라 거래 자체 금지시켜버린 거야. 국내에서의 캡탄 플라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또 차명이기 때문에 정보가 다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았고 미국은 그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니네들 못 쫓아온다. 한동안 그럼 시간을 벌면서 자기네 딴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대항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중국인에 좀 어떻게 대항할 거냐. 트럼프는 그냥 원래 뭐 좀 황당하긴 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 그렇게 질러 나가버리는 거고. 얘네들은 애초부터 사실은 CBDC를 얘기를 했거든. 제일 먼저 한 게 CBDC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패드는 되게 싫어했어. 미국은, 정부는 디지털을. 맞아요. 디지털 하면 자기네 개토되는 거야. 응? 디지털로 해보세요. 누가 달러 갖다 인정을 하냐고 계속 다시 하자고 했지. 니네 거 응? 영국, 프랑스 다 반대했거든. 미국이 모든 통화 주권을 갖고 있는. 맞아요. 패권 갖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되게 패드는 CBDC도 맨 마지막에 얘기했어. 얘기 안 했어. 그 상태 부규다 보니까 그냥 시장으로 치고 나가자 해서 지금 나간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갈 거냐? 나 그 정도 계산 안 해. 그러니까 딴 데들이 아마 개tor되잖아. 잘못하면 한국도 그렇고. 그러면 막아야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이번에 가서 자기를 안 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어떤 걸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것들 이렇게 딱 뭐 법안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예컨대 자기 통화 주권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회사가 발행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그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 너무 좀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뭐 CBDC 같은 거 갖다가 할 거라고 봐. 한국도 미국이 CBDC 갖다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도 한국은 두 가지 이렇게 투웨이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돼. 할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합종방대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 다 인정하는 순간 아까도 잠깐 우리 차 마시면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지 한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나보다 더 힘들다고 이제 보는 거 아니에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이제 정부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CBDC잖아요. 그죠? 아니지. 같은 의미잖아요. 다르지. CBDC는 법정화폐예요. 그러니까 법정화폐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가 안정화된 토큰이니까 그거를 정부가 발행하면은 법정화폐 CBDC고 그걸 민간이 발행하면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CBDC가 나온다고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죠. 그냥 원화를 더 발행하는 건데 정부가 그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CBDC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까 차 마시면서 한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게 난리가 났느냐를 다시 짚어봐야 돼요. 그냥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게 무슨 뭐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다? 그렇지 않지. 가격이 그러니까 뭐 허상이니 많이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블록체인이라는 것 때문에 특성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뭐냐면 그냥 모인 사람들이 거래할 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무결성 같다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네. 그러면 그냥 그거에 의해서 나중에 증명도 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누가 나서가지고 내가 나 믿을 만한 놈이니까 날 믿고서 해주면 내가 다 책임지고 챙겨줄게. 그쵸. 그 대신에 뽀찌네 이런 거잖아. 지금 은행도 모두 다 중간에서. 네네. 근데 야 이거 갖다 쓰면은 그런 기간이 필요가 없어. 우선 코스트가 줄어들어. 만 피 같으면은 은행이나 뭐 어디를 주고 피가 줄어들어. 일단 우리 증권 예탁원 같은 것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 예탁원 같은 거 한국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털이 이중과세 돼버린 거잖아. 근데 이를테면 나중에 이제 이걸 정말 인정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한다.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 기관들이 한테 줘야 되는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가슴이 좋지. 그리고 당연히 그런 절차 안 밟으니까 시간이 줄어들잖아. 시간 비용에다가 또 이 비용이 줄. 네.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커머스 된다 하면 이걸로 이제 물건 사고 판다 이거지. 네. 그럼 물건 사고 팔 때 가격 경쟁력이 다르잖아. 이거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 갖고 통해서 가면은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원가에 갖고 좀 붙여먹으려고 하는 건 100원인데 걔네들 때문에 얘가 110원이 돼야 돼. 예? 여기 수출할 때. 근데 그런 시스템도 없어. 이거 블록체인 이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냥 원가 내가 먹고 100원이면 돼. 10%가 싸. 그 주가 간에 보면 그거 기존 레거시 그 금융기관이라고 그걸 이용했던 놈들이 그 통해서 갈 때 내 금융상품만이 아니라 금융수방뿐만이 아니라 일반 그런 신문 쪽에서도 내가 그냥 물건 수출하려고 그러는데 10%가 더 붙어. 이를테면 세금처럼. 그러면 경쟁이 안 되잖아. 똑같은 물건 팔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쓰는 놈만이 퍼스트 모가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걸 쓰지 않으면 경쟁력이 또 떨어지니까 결국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어디서 나오냐? 블록체인 나온 거야. 근데 이제 그동안에 블록체인을 왜 개털했냐? 처리 용량 처리 속도가 늦었잖아. 네. 그건 굉장히 결함이지. 근데 그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러면 갑자기 이거 쓰는 누가 공신력 있지도 않은데 이걸 왜 쓰냐? 그러니까 금융기관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거 쓰려니까 이중과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컬리 약했고 제가 원래 이유를 들으면 두 번째는 레가시 금융기관들 갑자기 없었고 안 됐잖아. 저항이 있고 뭐 갑자기 정부도 이거 얘가 그냥 지가 하는데 그럼 공신력을 어떻게 주지? 뭐 거기 헷갈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또 뭐 얘기한다면은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레가시 금융기관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잘못하면 그냥 약간 좀 무적이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다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하나씩 개선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바뀌고 있는 거고 특히 내가 디지털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디지털에 원래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로 가잖아요. 다. 그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잖아. 디지털로 계속 가잖아요. 네. 디지털로 가면 사실은 뭐 저 유니콘도 나오지만 디지털의 가장 저기 핵심은 뭐냐면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거야. 국경이. 디지털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하면은 뭐 크게 큰 차이가 없는데 국가 간의 거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점점 앞으로는 블록체인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전에 아날로그로 물건 팔 때 다 검사를 하잖아. 이렇게 기간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해버리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다 시스템은 틀려. 안에 로컬들이 다 각각. 그러면 이거 갖다 연결시켜서 어딘 가운데에서 그거를 프루프 해줘야 돼. 근데 거기에 가장 가성비 좋은 것 중에 지금 그 시스템 인프라가 지금 여덟 블록체인이야. 그게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AI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재밌지. AI는 사실 기존의 버티컬 시스템의 최고봉이고 블록체인은 사실은 수평분권화의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물과 기술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랬는데 AI가 졸라게 발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AI는 지금 데이터 itself거든. 데이터의 양과 질에서 AI 경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금 오픈 AI 그다음에 제미나이 뭐 퍼플렉스 다 나왔지만 이번 딥시크도 나오고 AI는 결국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야지만 지가 똑똑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오픈 AI한테 막 줬잖아 쓰잖아. 그럼 걔가 다 우리 거 다 빨아먹고 지 경쟁력 돈 다 벌고 우리는 데이터 다 주고 개토되고 딴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데이터 주권 이슈가 나오는 거지. 데이터 서버네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세질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내 거 다 주고 내가 편하게 쓰면 좋은데 내가 다 주고 너만 다 헤쳐먹냐. 데이터에 대해서 그건 주었으면 이거를 네가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해줄래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주고, 어떻게 주고, 얼마나 주고, 어떻게 주고, 알 수가 없잖아. 블록체인이 그걸 알게 해주잖아. 투명하고, 되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AI가 발달돼도 결국은 데이터 주권 이슈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유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안 쓸 수가 없어. 제가 그래서 AI와 네. 블록체인의 만남이라는 걸 갖다가 뭐 글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버티컬하고 수평이.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그래요. 아니야, 블록체인 얘기했어.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블록체인은 이제 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아니시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걸 얘기하시나요? 그럼요. 그죠.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블록체인 기반에서 그러면 어떤 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원래 이제 크립토 나온 배경이다 그런 거잖아요. 왜냐면 딴 것들은 거기 쓸 수가 없지. 왜냐면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니까 이게 기존의 블록체인은 이때까지 다 버티컬이잖아. 하이라키 갖고 있는 시스템이고. 근데 이거는 수평 분권의 시스템이니까 여기엔 새로운 수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그 일본 그 카드나 전자화폐 같은 거 우리가 하는 거는 버티컬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네네네. 그 결제 수단이고 그 돈이고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이 달라졌잖아. 네네. 시스템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아트 머니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지만 그거를 상징하는 수단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저는 그게 이제 크립토고 그게 다 비싼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표면을 볼 때는 그걸 보는 거니까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게 가격이 뛰는 건데 그 밑에 있는 인프라는 블록체인이라는 거지. 그게 전혀 다른 시스템.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블록체인이 결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의미가 있고 스테이블코인 난리가 나고 비트코인 이것도 전부 지금 사실은 딴 것 때문이 아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결제 쪽에 굉장히 핵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결제 혁신 맞다고 생각해요. 그 결제 혁신을 하는 그 천병이 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그 거래액은 이미 비자 마스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액은 물론 거래 건수는 아직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액이니까 이제 한 번에 큰 금액들 이동하다 보니까 거래액을 넘어서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가 지금 이미 이제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테더라고 하는 저기 홍콩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저기 바하마에서 만들었는지 그런 상대적으로 불투명한 회사가 만든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만큼 사용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정식적인 법제화된 그 가이드에 따라서 만든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펼치니까 훨씬 더 시장의 신뢰를 받으면서 될 거라서 미국 애들이 지금 그걸 딱 그 핵심을 잡고 찝은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하기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데 이게 결제 수단으로서 혁신이 지금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오늘 그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제야, 결제.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라 결제 데이터가 금융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네? 비금융도 무조건 결제를 통해야 레비뉴, 돈을 벌고 이익이 나는 거지. 수출하든 물건을 팔면서 결제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총구가 결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때는 특히 결제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항상 결제 혁신을 할 때 모든 게 바뀌었어. 그리고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혁신 일으킨 게 비자잖아. 걔네들이 항상 새로운 거 할 때마다 먼저 치고 나가서 했거든요. 이번에도 보세요. 비자가 바로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하잖아. 발행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제 혁신이라고 보고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은 지금 가상자산에서 이제 가상자산을 또는 비싼 자산 사고 팔기 위해서 쓰지만 그럴 리가 없는 거지. 좀 있으면 다 이커머스 통해서 물건 사고 팔 거다. 이제 스테이블코인 얘기 나왔으니까 또 미국의 방향도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이나 어떻게 그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저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간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고 금융을 할 때도 그러는데 마켓 메커니즘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될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구 정부라는 게 만들어갖고 우리가 화성 달을 막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땐 지구가 한 나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다른데 지금 그 전까지는 분명히 국가적인 그런 분리가
구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경제가 그래서 있는 거지. 정치 경제가 있는 거고서 그거 갖다가 이제 정말 거라고 보고 그런 나라들이 모여갖고 이거 곤란하다고 이제 뭘 만들겠지. 그 룰을 만들어야 될 거야. 룰을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더드 만들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진짜 아까 얘기했을 때는 그 로컬 통화들이 다 개판되는데. 근데 룰을 만들 텐데 룰을 만들어도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특성이 있고 그 기반이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를 해서 보유를 금지하도록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은행에서나 모든 뭐 업비트도 없어질 거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래도 제 개인은 개인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거든요. 이거 못 막잖아요. 제 개인 핸드폰에 있는 비트코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보유 금지를 내려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해외 가서 비트코인이 법제화된 국가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막을 수가 없다.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정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못 쓰도록 한다라고 법제하고 등등 하더라도 내가 암호화폐 지갑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이쪽으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할 수도 있고 이 보유된 거를 뭐 한국막으로 붙여져 있으니까 딴 데 가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이걸로 막지 못한다. 그 가정하에서는 다른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복잡할 때는 원래 나는 그냥 큰 그림을 보고서 심플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